거래적 리더십하고 이제 변혁적 리더십을 좀 살펴볼게요. 카리스마적 리더십으로는 이제 리더를 신뢰하도록 이제 부하 직원을 고무시키는 어떤 리더의 능력을 다루죠. 반대로 이제 피들러의 상황 모델, 상황적 리더십 이론, 경로, 목표 이론 이런 것들은 이제 거래적 리더에 좀 관련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적 리더는 이제 역할과 과업 요구를 좀 명확히 해서 부하 직원이 수립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이제 지도하는 이런 거고요. 이 연구의 흐름 중에 이제 하나가 이제 거래적 리더와 이 변혁적 리더를 구별하는 데 이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변혁적 리더, 이제 트랜스포메이셔널 리더, 이거는 이제 부하 직원들에게 개인 이익보다는 조직의 이익을 우선시하도록 영감을 불어넣어 주는 건데요. 버진 그룹 있죠? 리처드 브랜슨, 굉장히 유명한 이제 리더인데, 이 변혁적 리더의 좋은 예죠. 이 사람은 이제 그 부하 직원 개개인의 어떤 관심사, 욕구, 이런 거에 좀 관심을 갖고요. 기존 문제를 새로운 방식으로 바라보게 도와줌으로써 이제 이슈에 대해서 부하 직원들의 인식을 변화시키고 또 집단 목표를 달성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부하 직원들을 자극하고 고무시킵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제 부하 직원이 고객이나 다른 수혜자의 어떤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그들의 업무에 긍정적인 영향을 볼 수 있을 때 변혁적 리더십이 아주 효과적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표에서는요, 이게 이제 거래적 리더십하고 변혁적 리더십을 구분할 수 있는 이제 특성들을 좀 간단하게 좀 제시를 한 건데요. 거래적 리더 같은 경우는 이제 보상과 좀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노력에 대해서 이제 보상을 이제 알려주는 거죠. 이렇게 뭐 하면 뭐 이렇게 해줄게. 뭐를 달성하면 이런 걸 해줄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수한 성과에 대해서 보상 약속하고 업적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외에 의한 관리, 이제 적극적, 이게 있는데, 이제 규칙과 기준에서 일탈하는 지를 좀 관찰하고 조사하고 수정 조치를 취하는 거고요. 예외에 의한 관리, 수동적인 건 뭐냐면, 기준을 어떤 충족하지 못했을 때, 그때만 개입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유방임은 책임을 포기하고 이제 의사결정을 좀 회피하는, 이런 것이고요. 변혁적 리더는 이제 이상화된 어떤 영향력이에요. 비전, 사명감, 이런 것들을 제시하고 자부심을 심어주고 존경과 신뢰를 얻는 것이고요. 영감에 의한 동기부여예요. 동기를 유발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높은 기대를 전달하고 노력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어떤 상징, 심벌 이런 것들을 좀 사용하고 주요 목표를 아주 단순하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제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들도 이제 아주 변혁적 리더의 예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지적 자극인데요. 지성, 합리성, 신중한 문제 해결을 장려를 합니다. 그리고 개인화된 배려, 그러니까 개인적인 어떤 관심을 보이고 부하 직원들을 개별적으로 대하고 코칭하고 조언하는 이런 형태가 바로 변혁적 리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거래적 리더십하고 이제 변혁적 리더십은 이제 상호 좀 보완적이에요. 이게 이제 그 일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서로 이제 상충되는 그런 접근 방법은 아니라는 것이죠. 최고의 리더는 이제 거래적이면서 동시에 변혁적인 리더라는 것인데요. 이 변혁적 리더십은 거래적 리더십 위에 있는 개념이고, 그리고 이제 거래적 리더십을 만들 수 있는 것 이상의 수준으로 부하 직원의 노력과 성과를 이끌어냅니다. 그렇지만 이제 거래적 리더십은 이제 변혁적 리더십이 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하진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좋은 어떤 거래적 리더라고 하더라도 변혁적 리더십 특성, 그런 변혁적 리더의 특성을 갖지 못한다고 하면 그냥 보통의 리더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조직에서 이제 리더십에 대해서 이제 교육을 하거나 이럴 때, 이 굉장히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많은 게 뭐냐면은, 거래적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변혁적 리더십을 이렇게 교육하는, 강의하는,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부분들은 이 강사들이 이 변혁적 리더십하고 이 거래적 리더십의 어떤 그 차이, 그리고 이제 서로 간의 관계, 이런 것들을 좀 잘 이해하지 못한 경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리더십 종합 모델을 이제 한번 보실게요. 요 그림이 이제 리더십 종합 모델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자유방임은 이제 가장 소극적이고, 그래서 이제 효과가 가장 낮은 리더의 행동입니다. 예외에 의한 관리는 이제 리더가 주로 이제 정상적인 작업 절차에 이제 예외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리더십 발휘하고요. 그래서 리더십의 발휘가 좀 종종 늦어지고, 그래서 이제 효과적이지 못한 경우들이 있고요. 보상 경계 리더십은 이제 구성원의 노력에 대해서 어떤 사전에 정해진 보상을 제공하는 것이고요. 효과적 리더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구성원이 주어진 임무 이상으로 일하게 하지는 못한다라는 그런 단점이 있는 것이죠. 이 네 가지의 리더십이 이제 나머지 네 가지가 있는데요. 변혁적 리더십의 이제 모든 측면, 이런 거, 이 네 가지 리더십, 요 네 가지 측면만이 리더가 부하 직원에게 어떤 기대 이상의 성과를 도출하고 조직을 위해 개인의 이익을 초월하도록 동기부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개별화된 배려, 지적 자극, 영감에 의한 동기 유발, 그리고 이상화된 영향력 모두가 근로자로부터
많은 노력, 높은 생산성, 그리고 높은 사기와 만족, 높은 조직 효과성, 낮은 이직률, 낮은 결분율, 그리고 높은 조직 적응력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델에 따르면 리더가 네 가지의 이 변혁적 리더 행동을 적절하게 사용을 할 때 가장 일반적으로 효과적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변혁적 리더십의 작동 원리는 뭐냐? 이 변혁적 리더가 경영하는 어떤 기업에서는 이제 그 책임이 좀 분권화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경영자들은 위험을 좀 추구하는 경향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상 계획이 좀 장기적인 결과에 연계가 좀 돼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조직의 어떤 기업가 정신을 촉진한다는 것이죠. 이 변혁적 리더십이 작동하는 방법에는 이제 다른 것도 있는데 중국의 어떤 정보기술 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이제 한 연구에 따르면은 이 권한을 위임하는 어떤 리더십 행동이 구성원들에게 긍정적인 자기 통제감을 갖게 해서 업무 창의성을 증가시킨다고 하고요. 또 독일의 어떤 다른 연구를 보면은 변혁적 리더십이 근로자의 창의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발견을 했지만 리더는 근로자의 어떤 창의성을 떨어뜨리는 그런 의존적인 리더십 관계를 리더 관계를 좀 조심해야 된다라고 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변혁적 리더가 이제 경영하는 어떤 기업에서는 흔히 조직 목표에 대해서 최고 경영진의 합의가 잘 이루어지고 또 이로 인해서 우수한 조직 성과를 이끌어낸다고 합니다. 이 이스라엘 군대에서 좀 비슷한 결과가 좀 나타난 바가 있는데요. 이 군대의 어떤 변혁적 리더는 이 집단 구성원 간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어떤 성과를 개선한 바가 있다고 합니다. 이 변혁적 리더십에 대한 어떤 평가를 좀 살펴보면요. 이 변혁적 리더십은 이제 어떤 상이한 직무 수준과 또 상이한 직업, 그러니까 뭐 학교 교장도 있고, 뭐 해군 지휘관도 목사, 뭐 경영자협회 회장, 사관생도 노동조합 사무장, 영업사원 뭐 이런 다양한 상이한 직무, 상이한 직업에서 아주 상당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조직은 변혁적 리더가 경영을 할 때 우수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연구개발 회사에 대한 어떤 그런 연구에 따르면은 프로젝트 리더가 변혁적 리더십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팀이 1년 후에 더 우수한 제품을 개발한 바가 있고요. 5년 후에는 더 높은 수익을 창출해낸 그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 변혁적 리더십에 대한 117개 논문을 거쳐난 연구, 그러니까 메타 연구죠. 여기서 봤을 때 변혁적 리더십이 부하 직원 개인 성과, 그리고 팀 성과, 그리고 조직 성과와 긍정적으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 변혁적 리더십의 효과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변혁적 리더십은 대기업보다는 소규모 개인 기업의 성과에서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고요. 또한 변혁적 리더십의 효과는 업무를 팀 수준에서 평가하는지 또 개인 수준에서 평가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또 개인 중심의 변혁적 리더십은 부하 직원에게 이제 권한을 위양하여서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부하 직원의 능력을 강화하고 또 이들의 자기 효능감을 증가시킨다고 합니다. 또 팀 중심의 변혁적 리더는 집단 목표, 또 공유된 어떤 가치관과 신념, 그리고 통일된 노력을 강조를 합니다. 그렇지만 변혁적 리더십이 실패할 염려가 전혀 없는 건 아니다. 예를 들면 중계에서 이제 연구가 됐던 것들 보면은 팀 상황에서 구성원의 집단 동일시는 변혁적 리더십의 효과를 무효화시킨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변혁적 리더십하고 이제 거래적 리더십을 좀 비교해 보면요. 우리가 이제 변혁적 리더십이 바람직한 조직 결과를 많이 산출한다는 건 이제 알았죠. 이 변혁적 리더십과 거래적 리더십을 비교한 연구들을 보면은 거래적 리더십보다 변혁적 리더십이 낮은 이직률, 그리고 높은 생산성, 그리고 구성원의 낮은 스트레스와 탈진, 그리고 높은 만족과 상당히 강하게 관련이 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변혁적 리더십 이론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리더십 종합 모델은 이 거래적 리더십과 변혁적 리더십의 특성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는데 변혁적 리더십의 특성이 효과적 리더십에 모두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리더십 종합 모델과 반대로 변혁적 리더십의 네 가지 특성이 항상 거래적 리더십보다 더 효과적인 것은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보상 연계 리더십, 그러니까 리더가 구성원이 달성한 목표에 근거해서 보상을 제공하는 것도 때때로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지만 지지를 받고 있는 일반적인 결론은 변혁적 리더십이 올바르게 사용된다면 바람직하고 효과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변혁적 리더십하고 이제 카리스마적 리더십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제 어떤 공통점이 있어요. 물론 다른 점도 있죠. 카리스마적 리더십은 이제 리더가 어떤 의사소통을 하는 그런 방식, 그러니까 열정적이고 역동적인가 이런 부분들 좀 많이 강조하고 있지만 반면에 이제 변혁적 리더십은 이제 이들이 의사소통하고 있는 내용에 좀 더 초점을 많이 맞추고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이제 비전 이런 것들이 호소력이 있느냐 이런 것을 보고 있는데
이 이론들은 차이점보다는 그래도 같은 점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두 이론 모두 다 부하 직원을 고무시키는 어떤 능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때때로 동일한 방식을 사용합니다. 이것 때문에 어떤 연구자들은 이 두 개념이 어느 정도 상호 호환이 가능하다라고 믿기도 합니다.